만약 지구가 태양계의 유일한 행성이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달이 사라지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요? 우리 모두는 6,600만 년 전에 큰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지구를 누비던 생물의 거의 75%가 대량 멸종으로 사라졌어요. 그 중에 공룡도 있었죠.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벨로키랍토르 모두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모두 살아있어요. 과학에 따르면 인류는 이 거대한 생명체들이 우리를 사냥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소행성이 원래 떨어진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충돌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동네 슈퍼마켓으로 가는 길에 트럭 크기의 티렉스와 마주친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대체 우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공룡들이 오늘날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행성 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견뎌내야 했을 거예요. 약 5,500만 년 전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어요. 기후는 오늘날보다 8도가 더 더웠어요. 열대우림은 번성했고 초목은 풍부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초식공룡은 번성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시기에 자란 식물들은 영양소가 그리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마도 공룡들이 완전한 크기로 자라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했고 그런 크기로 자라지 못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약 3,400만 년 전에 남아메리카와 남극 대륙이 분리됐고 이것은 더 시원하고 건조한 기후를 낳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리가 긴 공룡들이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 당시의 계절이 음식과 물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동물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 시대의 포유류와 비교했을 때 공룡은 더 많은 이빨이나 더 나은 시력과 같은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포유류에 대해 말하자면 그중 일부는 아마도 전혀 진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전에 공룡의 먹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몇몇 공룡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비둘기요. 전체 새들이요. 새는 모두 공룡에서 진화했습니다.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얘기를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뇌를 100%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을까요? 기술 천재가 되어 하루아침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실부터 살펴보죠. 우리의 뇌는 10%만 사용하지 않아요. 이 개념은 영화에 의해 크게 대중화되었지만 그다지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 뇌의 가장 큰 부분은 항상 활동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이 동시에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비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경학자들은 한 번에 100% 뇌의 용량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해요. 우리 몸은 그것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배고플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작동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비해야 하는지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또한 호흡, 음식 소화, 혈액순환과 같은 신체의 기본적인 필요에 의해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두뇌의 모든 용량을 사용한다면 항상 피곤할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마라톤을 뛰는 것보다 더 나쁠 거예요. 뇌는 몸에 있는 모든 피를 필요로 할 것이고 그것은 폐를 위한 산소가 더 적다는 걸 의미해요. 각기 다른 기관들이 하나씩 작동을 멈추기 시작할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건강에 매우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 연구원들은 뇌의 60% 이상이 신경 암흑 물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암흑 물질은 뚜렷한 목적이 없거나 단순히 일반적인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라톤은 힘과 지구력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 훈련 없이 마라톤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통계는 압도적입니다. 거의 50%의 참가자들이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경주에서 탈락합니다. 일반 마라톤은 42km예요. 신체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건 큰 도전입니다. 아마 처음 1km는 큰 문제 없이 달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입으로 숨을 크게 쉬면서 말이죠.
5km쯤 되면 체온은 치솟을 거고 미열이 있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아마 여기서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계속 달리기로 결정한다면 37km를 더 뛰도록 몸과 마음을 속여야 할 거예요. 32km에 달하면 소위 벽이라고 불리는 것에 부딪힐 수 있어요. 몸은 모든 포도당을 태웠을 거고 극도로 피곤할 겁니다. 경험이 많은 주자들도 종종 이 단계를 경험합니다. 마라톤이 끝날 때쯤이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될 거예요. 경주가 끝날 때 최소한 이곳 저곳의 경련과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맑고 아름다운 밤이에요. 구름도 없고 지구 하늘에서 가장 밝은 행성 2개가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화성과 금성이에요. 만약 지구가 태양계에서 유일한 행성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다른 행성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 지구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태양계의 행성들은 서로의 중력에 의해 특정한 장소에 서로를 유지하며 함께 작용합니다. 만약 수성이나 금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태양에 더 가까이 표류할 거예요. 우리의 대기 온도는 430도인 수성의 표면 온도와 비슷해질 겁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생명이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만약 목성이나 토성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떠돌 것이고 온도는 영하 130도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만약 생명체가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면 아마도 수생생물일 겁니다. 태양계에서 지구에 위치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계절, 하루의 길이, 그리고 1년이 지속되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다른 행성이 없다는 건 우리 달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재앙을 초래할 거예요. 달은 지구의 조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이 없는 우주에서는 조수가 약 75% 줄어들 거예요. 이건 조수 지역에 사는 개, 홍합, 그리고 바다 달팽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결과적으로 더 큰 동물들의 먹이사슬을 방해할 거예요. 결국 전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구의 날씨는 바뀔 거예요. 조수와 조류는 차가운 북극의 물과 열대지방의 더 따뜻한 물을 섞어서 전 세계의 기후를 안정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일기예보는 거의 불가능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과 가장 추운 곳의 평균 차이는 극심해질 겁니다. 달의 부재는 지구의 기울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현재 지구는 주로 달의 중력 때문에 23.5도로 축에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만약 달이 없다면 지구의 축은 10도에서 45도 사이에서 흔들릴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울기의 작은 차이도 빙하기와 같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달이 없는 하늘은 많은 야행성 동물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거예요. 나방은 달과 별의 빛을 이용하여 길을 찾도록 진화해 왔어요. 갓 태어난 아기 거북이들은 달빛을 이용하여 바다로 가는 길을 찾습니다. 또 어떤 동물들은 효과적으로 사냥을 하기 위해 어둠과 적은 양의 달빛에 의존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이 고대 이집트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집트 문명은 30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징 중 하나인 기자 피라미드를 건설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고대 이집트에 살았다면 엄청난 과학적, 수학적 혁신의 시대를 목격했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엄격한 사회 구조 속에서 조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 중 하나에 속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노동자, 농부 혹은 군인, 선원 또는 교사와 같은 전문가로 분류됐을 거예요. 아니면 이집트 엘리트 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죠. 만약 농부였다면 아마도 진흙 벽돌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았을 겁니다. 돌 오븐을 사용하고 땅속 구덩이에 음식을 보관했을 거예요. 나일 강가의 밭을 일구거나 가축과 오리를 돌보면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세금 내는 날이면 수확한 걸 챙겨서 신전에 가서 토지 사용료로 바쳤을 거예요. 만약 엘리트의 일원이었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연회에서 보냈을 겁니다. 금과 보석으로 자신을 꾸미고 부를 과시했을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 살았다면 식탁을 발명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집트인 이전에는 식탁 같은 건 없었어요. 이 발명품은 음식을 땅에 놓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